라고 반발을 하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청년 조직 이런 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정말 조국 사태 이럴 때 목소리를 냈나? 아니거든요. 청년 몫으로 떨어진 목 받아서 공천 받아서 어떻게 보면 들고 나온 게 세대 교체밖에 없는 건데 이준석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발탁했지만 우리는 탄핵의 강을 건너야 된다. 이걸 정면으로 치고 나간 거거든요. 그리고 박지원 위원장도 조국의 강을 건너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주저앉으면은 사실은 그런 목소리가 주저앉는 측면도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저는 기존 정치인들이 원로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젊은 분들의 판단착오나 이런 거를 좀 감싸주면서 살려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서로 게임하고 있거든요. 아니, 젊은이들이 저지른 판단착오란 건 사소한 판단착오고 네. 그들은 아주 중대한 네. 판단착오를 했던 거예요. 2030들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개인기가 출중한 사람이고 그다음에 박지원 그 전 공동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미지가 굉장히 선명한 사람인데 그런 개인기와 이미지로 이제 두 사람이 떴잖아요. 근데 그게 실질적으로 대다수의 2030과는 별 상관이 없다. 대다수의 2030은 그렇게 개인기가 뛰어나지도 못하고 이미지가 뚜렷하지도 못한데 정당에서 당을 좀 젊게 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목소리를 듣고 그런 리크루트 시스템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개인적이거나 이미지거나 이런 것들만을 차용하는 정치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는 솔직히 그렇게 갈 수도 없다. 정당으로.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이준석 대표는 제가 근 20년 동안 봤던 정치인들 중에는 가장 뛰어난 캠페이너라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능력이라든가 그 이슈를 포착해서 그 반박하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에 조지 패튼 같은 인물이다. 전차부대에 이끌 사람은 그밖에 없고 대신 전쟁 끝나면 제일 먼저 잘린 인물이고 진짜 제일 먼저 해임됐잖아요. 그런데 뭐 그런 평가 있죠. 이준석 대표에 대한 평가가 오바마를 닮고 싶으나 사실은 트럼프에 더 가까운 인물. 맞아. 트럼프에 더 가까운 인물. 맞아. 당대표 된 날, 그 다음날도 어느 상가에 가서 우연히 만났는데, 그 대구 연설은 내가 보니까 상당히 그 오바마 향기가 나더라. 그런데 본인도 사실 그걸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연설을 대구에서 했다는 건.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뽑은 거는 2030의 균열을 내자는 거고 이준석 대표는 그거를 바른미래당 때부터 해와서 잘 한 겁니다. 좀 지나치게 해서 마지막에는 역전당할 뻔도 했지. 안 해도 될 말, 뭐 2030 여성들 투표합니까?부터 해서 지나치게 나갔지만 공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지금 남아있는 국민의힘 당대표 하려는 분들이 그러면 더 지지를 확장시킬 수 있는 분들이냐 그런 분들이 안 보여요.